한국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그것이 부정적 이슈든 긍정적 이슈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극으로 치닫는 일본의 정치 외교적인 측면들 때문에 부정적 이슈에 압도되는 것처럼도 느낍니다. 또한 일본 언론들을 관찰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따금씩 처참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그 결이 조금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한류에 관한 부분은 세대 간 인식차가 꽤 큰데요. 오늘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꽤 흥미롭게 이야기한 좋은 기사가 나와서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왜 일본의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한류 붐을 이해할 수 없는가? 원래는 대담 형식의 기사지만 두 분의 이야기에서 크게 대립되는 지점이 없어서 구분하지 않고 풀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담에 참여한 두 분은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한국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나라, 바로 한국. 기존의 역사, 정치에 대한 토론 외에도 최근에는 감염병에 대한 것까지 항상 뜨거운 소재다. 그런데 한국 관련 이슈는 세대 간 평가와 인식이 선명하게 갈린다. 그 중에서도 한류 열풍에 관한 부분은 특히 더 선명한 세대 간 분리가 일어난다. 일본 사회를 휩쓸었던 욘사마가 주도한 제1차 한류 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기성세대들 중에는 방탄소년단 등의 K-팝과 한국 화장품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감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아무튼 우선 일본 사회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제3차 한류붐에 대해 알아둘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은 과거와 다르게 더 이상 일본만을 타겟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3차 한류붐으로 가장 유행하는 게 K-팝과 화장품인데 그 베이스는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것일 뿐이지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와 명확하게 다른 것 중 하나는 지금의 아이들이 보는 한국은 2010년 이후라는 것이다. 한편 제1차 한류붐은 향수를 자극하는 것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이었다.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은 마치 한국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중고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만큼 지극히 한국적인 것도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기성세대는 한국에 대해 어떤 특정한 색을 떠올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분명히 녹색이나 회색 같은 화려하지 않은 색을 떠올릴 것이다. 반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떠올릴 때면 화려하고 역동적인 색을 떠올린다. 한국에서 건너와 유행한 일명 정구소다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한국과 유사한 감성으로 한국을 좋아했다면 지금의 세대는 다른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 예를 들어 늘씬한 칼군무를 선보이는 포로 같은 느낌의 K-팝은 귀엽고 아마추어 같은 AKB48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다. 과거의 한류물이 꼭 장르 구별을 하는 게 무의미했다면 지금의 한류물은 완전히 독립된 장르. 저는 무엇보다도 기사를 보면서 일본 한류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저랬었지 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의 쿨함으로 다가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이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대학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올림픽 이후의 것밖에는 몰랐다. 군사정권과 쿠데타 등 한국의 어두운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뜨거운 제3차 한류붐의 배경에는 일본 내부 엔터업계의 문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TV를 보자. 현재 지상파가 엔터 산업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거의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현재 일본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TV 자체가 없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엔터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는 TV가 이들을 공략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올드 미디어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돌 산업.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의 엔터업계는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CD 판매 사업은 사실상 중지한 상태고 콘서트 등의 공연 쪽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익의 흐름을 변화시켰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CD 판매와 악수회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여전하다. 또한 아이돌들의 이미지와 음악 저작권 관리에 엄격하다. 한국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다소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들은 기존 토대를 아예 뒤엎어버린 사업 모델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움직임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컨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반드시 구입해야만 즐길 수 있는 일본의 컨텐츠와 그렇지 않은 한국의 컨텐츠. 선택지의 결과는 자명한 것이다. 이제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국경을 넘어 쉽게 공유되는 시대. 물론 국가 간 문화적 토대는 서로 다른 것이기에 한일 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벽한 동조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한류 분야만큼은 일본 내 세대 간 차이가 국가 간 차이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다른 인식의 차이. 일본 젊은 층은 한국 아이돌이 일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두고 일본의 세계화라고 인식한다. 즉 젊은 층은 한국 것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라서 보는 것이다. 미디어의 의사결정에 좌우되지 않는 시대.
한류는 이러한 SNS와 유튜브의 시대를 맞아 그 뿌리가 좀 더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3차 한류붐을 겪었던 일본의 청소년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세대로 올라섰을 때 과연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에 열광했던 저희 세대가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듯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관계 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혐한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 혹시나 이를 반복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아주 조금 가져봅니다.